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기묘한 숙박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진 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느 여름밤 주인공 수연은 오랜만에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펜션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 펜션은 민속촌과 가까워 저렴한 가격에 예약이 가능했고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아늑해 보였죠. 그들은 펜션에 도착한 후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었습니다. 펜션의 외관은 은근히 낡아 보였지만 내부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이 조금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미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날 밤 친구들은 피곤함에 지쳐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자꾸만 깨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방 안을 걷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친구들이 장난치는 걸까 생각하며 방대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신경을 꺼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다 결국 새벽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수연은 전날 밤의 소음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밤새 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잠들지 못했어. 하지만 방에 있는 시계는 멈춰 있던데 이상하지 않아? 그러자 다른 친구들 역시 각자 느꼈던 섬뜩한 경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꿈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나는 또 다른 친구는 창문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곳이 오래된 시골 마을이고 공기가 워낙 맑다 보니 숙면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찍 숙소에 돌아와 모두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 밤 역시나 수연은 다시 깨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흠칫 놀라며 눈을 뜬 순간 방 쪽에 웬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죠.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끌어올랐습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상태에서 간신히 손을 뻗어 옆 친구를 흔들었습니다. 수연의 비명 섞인 몸짓에 친구들이 깼고 방불을 켜자 그 여자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 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시간은 한밤중이었고 시골 마을이라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펜션 주인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미안한 얼굴로 그동안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이전에도 가끔 묵은 손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 펜션이 지어진 전에 있던 오래된 집에서 무언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은 여행 일정을 변경하고 서둘러 그곳을 떠난 수연과 친구들. 그 사건 이후로도 수연은 가끔씩 누군가 발목을 잡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언제나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한 느낌에 시달리며 말이죠. 긴 시간이 흐른 후 수연은 친구들과 다시 만나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그때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과연 그 밤 펜션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현실과 꿈이 뒤섞인 그 기묘한 숙박 경험은 결국 수연에게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여름밤 나는 회사에서 가까운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이 바쁘다 보니 집에 큰 애착이 없던 나는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녹초가 된 몸을 침대에 눕혔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방을 가득 채운 어둠 속에서 겨우 잠이 들려던 찰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를 쿵쿵하고 두드리는 소리였다. 잠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뚜렷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불편한 마음에 잠을 설치다 결국 잠에서 깼다. 처음엔 윗집에서 무엇을 하는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지만 방 곳곳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속삭임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익숙지 않은 집이라 그럴 거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잠에 들려고 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질수록
그 음산한 기운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방 안을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일단 방불을 켜고 작은 방 안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당연히 누군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은 없었다. 문이 잠긴 것도 제대로 확인하고 모두가 잠든 시간 이런 소리가 날 리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들리는 미세한 속삭임 거발자국 소리는 나를 쉽게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루터기에 불과한 소리였지만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피로감은 점점 쌓여만 갔다. 그렇게 몇 번의 밤이 지나고 결국 참다 못한 나는 윗집에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낮에는 대부분 회사에 있어 보지 못했지만 주말에 낮 시간을 이용해 윗집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 순간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무슨 일 있나요? 윗집에서 조금 시끄러워서 찾아왔어요. 혹시 뭔가 아세요? 윗집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사 갔단다. 지금 빈집이야. 할머니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빈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계속된다는 사실은 내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몇 날 며칠을 잠에 들지도 못한 채 집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 마침내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이사를 위해 짐을 싸던 마지막 날 나는 우연히 침대 아래에 쌓여있던 먼지 더미 속에서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희미하게 웃고 있는 낯선 소녀가 새겨져 있었다. 사진 뒤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 순간 그동안의 소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사진 속 소녀는 이 집에 살고 있던 영혼일까? 그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의문만 머릿속에 가득 맴돌았다. 결국 나는 이사를 갔고 그 집의 기억은 악몽처럼 잊혀져 갔다. 그러나 참을 수 없이 외롭고 고요한 밤이면 문득 그때의 소리가 귓가에 다시금 울리곤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작은 원룸은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누군가가 그 방에 다른 이야기를 더할 사람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포썰 중 하나는 기묘한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변주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며 읽는 이를 서서히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아래에는 그 중 하나의 길고 상세한 버전을 소개합니다. 나의 이름은 민수. 29세의 흔한 회사원이다. 서울의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살고자 나는 작년에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처음엔 평범한 신축 아파트처럼 보이는 곳이었지만 사연이 많다는 것을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이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날리는 머리가 길고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가 내 옆에 함께 타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아주 익숙한 듯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해요. 알죠?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물었다. 혹시 2층에 사세요? 그녀는 대답 없이 미소를 한 번 짓고는 7층에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사라졌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그녀는 언제나 7층에서 사라졌고 비슷한 경고의 말을 남겼다.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관리실에 문의하니 7층에는 누군가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섬뜩함을 느낀 나는 인터넷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몇 년 전 7층에서 이상사 고정화라는 여자가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층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서는 그 여자의 영혼이 아직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눈앞에 아른거린 그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고정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무서웠다. 점점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가던 어느 날 나는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여자를 마주쳤다. 이번에는 아주 늙은 할머니였다. 그녀는 내 손을 다정하게 잡고 말했다. 어이구, 여기서 신세 많이 지셨구먼. 7층 얘들이 잘 부탁한다고 하네. 깜짝 놀란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한 일은 그 후로도 이어졌다. 새벽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가 곧잘
혼자 열리고 닫혔다. 마치 이곳에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작년 겨울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짐을 싸던 날 밤이었다. 한바탕 눈보라가 치던 밖과 달리 집 안은 어쩐지 생기 가득한 온기가 돌았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나지막이 들려왔다. 여기서 잘 지내줘서 고마워요. 민수씨. 순간적으로 실직 여자와 할머니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린 나는 소름이 돋는 동시에 어쩐지 슬프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사를 간 후로도 그 아파트에 대한 소문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은 혼자 사는 내가 잠시라도 외롭지 않게 해준 다정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몇 년 후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날 때의 일을 누군가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며 전설 속의 또 다른 인물이 되어 있었다. 가끔은 정말로 그들이 나를 돌봐준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빈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헷갈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파트에서의 시간은 나에겐 아주 특별한 공포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